어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침묵을 깨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화성 12형 발사를 공식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미사일 도발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그리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자리하셨는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북한이 밝힌 내용이 화성 12형이라는 것과 함께 괌 견제를 위한 전주곡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었죠. 미국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간단하게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지난 8월 8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전략사령부에서 이제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김낙겸 사령관이 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8월 14일 날 이제 정밀한 어떤 계획을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괌 타격이라는 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살아서 이렇게 가는 이 카드였습니다. 네.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상당히 실제 북한이 괌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혹 또 이런 어떤 북한의 어떤 괌 타격이 어떤 허세일 것이다라는 것이 많았는데요. 네. 이번 발사가 바로 괌 타격, 괌을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허세가 아니다. 네. 실제 가능하다는 모습이고 실제 그것으로 가기 위한 바로 전주곡이다라고 내가 모습을 보여줬고 충분히 의지가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예. 이게 바로 표현을 그렇게 괌 포격 사격 포위 사격과 연결시켜서 하기 위해서 이번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예. 그러면 앞으로 그 전주곡이 있으면은 이제 본격적인 그 음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 앞으로는 그 괌을 그 포위 사격하기 전에 사실 축차적으로 거리상에 이런 그 소위 이제 훈련을 그 가장한 네. 나름대로 그 폭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래 보죠. 예를 들면 이번에는 사실은 한 2,700km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예. 그 쏘아 올렸다면은 앞으로는 사실은 그 괌과 거기에는 완전히 미치지 않으면서도 거의 괌 방향으로 또 쏘았다가 또 더 가까이 또 쏘았다가 거의 3, 4km에 육박하는 것까지도 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축차적으로 그 대괌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어제 이 북한이 쏜 거리가 2,700km 정도 일본 상공을 지났는데 방향만 틀면 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향만 틀면 이제 거리는 좀 부족합니다. 예. 괌까지 이제 북한이 지난번에 발표한 어떤 거리가 3,356.7km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2,700km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앞에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북한이 이번에 하면서 이번 이제 전주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태평양에서 작전하는 것 첫 번째이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또 태평양의 상을 목표로 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직접 훈련을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추가 더블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괌을 향한 어떤 전주곡이라는 것은 이 거리가 지금 부족하니까요. 이제 방향을 뭐 똑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필리핀해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말한 3,356.7을 정확하게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 콤파스를 돌려서 딱 떨어지면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정확하게 이제 그대로 보내면서 또 앞쪽에 한 3천 정도 떨어뜨리는 이런 어떤 살라미 전술로 계속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그 저 한반도에 있어서도 예. 그런 유사한 형태의 그 포격 도발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NLL을 겨냥한 그 대남 포격 도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제일 처음에 NLL을 부정하는 어떤 선에서 NLL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포격 도발을 그걸 넘겨야 되는데 바로 넘기지 않고 항상 그 NLL 이북 쪽에 사실은 쏘아 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연평도 도발까지 예. 해서 NLL을 넘기면서 이렇게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 괌에 대한 어떤 위협 사격 자체는 축차적으로 사실 거리상에 어느 정도 이 괌의 3, 40km에 좀 못 미치는 형태로 방향을 그렇게 하면서 그게 아마 마지막 단계의 그 위협 사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제 북한이 그리고 참 예, 사거리 문제인데 예. 사거리 문제도 이번에 보면 순안 그 공항에서 그 소위 내륙에서 했단 말이죠. 이것을 앞으로 원산이라든가 이런 그 동해안으로 바싹 다가가지고 이래 한다면은 그 사거리상의 문제도 상당한 부분
이 그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디 전역에서 이것을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앞으로 그 사거리 문제는 조정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부분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순환 비행장에서 지금 쐈다. 국정원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기동력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근데 왜 지금까지 그러면 비행장에서 쏘지 않았던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순환 비행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이제 국제 비행장 있고요. 물론 공군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로 놓고 보면 서울의 김포공항에서 그 뭐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예. 겁니다. 사실은요, 뭐 3,000km 날아가는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때까지 발사를 한 지역에서 보면 대부분 북쪽이라든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개발 또는 어떤 그 저장 시설이 있는 인근에서 많이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괌 타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미의 상당히 많은 정보 자산들이 아마 집중해서 이때까지 발사했던 지역이라든가 발사 예상 지역들을 아마 감시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본다면 물론 이번에 우리가 순환도 감시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이제 뭐 국방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 점에서 어떤 이 발사 가능한 지점에 집중되어 있는 정보 자산의 어떤 눈을 어떤 뭐 속이는 트릭 어떤 회피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첫 번째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보고요. 두 번째 의도는 순환공항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상당히 안정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네. 평양이라는 자체가 대공방어에 가장 강력하게 보고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어떤 방어의 어떤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자체가 도시거든요. 예. 김포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김포항에서 날아가다 떨어지면 우리 서울이 어떻게 다치지 않습니까? 네,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화성 12라는 것은 아직까지 개발 중인데 이 개발 중인 것이 괌까지 갈 수 있느냐, 신뢰성이 있는 충분한 그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바로 이 도시에서 발사를 해서 충분히 신뢰성이 있고 이 뭐랄까요 실패하지 않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것과 해서 마지막에 오늘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최초로 수도에서 발사했다. 예. 이것을 김정은이가 승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는 보면 김낙겸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괌 타격할 때 인민들한테 공개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순환공항에 한 것은 인민들에 대한 선전선동, 김정은의 업적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이런 어떤 내부적인 정치적 이런 것들이 골고루 아주 있는 곳에서 발사를 한 것이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순환 비행장에서 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있죠. 볼 수 있는 거죠. 미사일이 쭉 날아가는 모습을.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쏘았다 예.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새벽에 이럴 쏘아지고 예. 또 이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관심의 초점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그래도 중요한 게 설명 중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그 중장거리 소위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쏘았을 때 만약에 이것을 사전 공격에 대한 대비가 아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예. 평양 시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내 중심가에서 한 20km 떨어져 있거든요. 예. 사실 거기에는 뭐 비행기가 우리처럼 뭐 여러 그 민간 항공기라든가 몇 대 정도 있을 뿐이지 예. 뭐 여러 가지 군사용 이런 항공기라든가 그런 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완전 민간용으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타격을 역공격을 사실 했다 예. 손 치면은 이것은 민간 지역을 또 타격하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항상 이런 것은 북한이 잘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서 초점을 둘 필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자기들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예.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만약에 핵탄두까지 실었다 쳤을 때 그것을 뭐 쏘아 올릴 때 실패했다. 그럼 평양 상공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 주변 지역이라든가.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까지도 자기들은 그런 불발탈이라든가 낳지 않고 정확한 어떤 기술을 개발했노라. 김정은의 어떤 지도하에 네. 이런 것을 어떤 시위하는 측면도 강하게 있지 않느냐. 기술력 과시라는 하는 의미가 더 사실 강하다. 그 내용에도 예. 이번에 약간 들어있다고 볼 수가 사실 있죠. 알겠습니다. 저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좀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북한이 화성 12형이란 언급을 하기 전에 이미 어제 미국이 한 이야기를 보면 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이 정말 괌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가?
역설적으로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미국 본토라고 이야기 않고 한 지역 자체 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이 계속 괌 포위 사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특정 지역 자체를 이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번 발사 자체의 미사일 자체가 괌에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지 실제 이 미사일이 괌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냥 어제 국면 자체 2,700km 날아가는 그 국면 자체만 놓고 보고 그 방향이나 거리를 봤을 때 미국 본토나 괌에 영향을 없다는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이 미사일 자체가 그런 표현 자체가 여전히 괌에는 타격할 수 없는 그런 미사일이다, 능력이 없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미국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괌 타격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은 미국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는 이 괌을 과연 타격을 진짜 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이게 현실 가능하다는 점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제 워낙 북한이 요즘 미사일을 많이 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 고각이나 이런 걸 보면 이번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갔잖아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했다고 보세요? 이번 경우는 지난번 경우 이제까지 소위 이제 시험 발사라고 했을 때까지는 사실 고각 발사를 사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유추 이래 여러 가지 그 정황상 해석을 했는데 이번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각도 자체도 정상 각도로 했다는 것이죠. 자, 정상 각도에서 지금 과연 재진입 같은 것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번 테스트했다 하는 측면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북한은 사실은 이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하는 선은 어느 정도 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 경우는 단순하게 시험 발사가 아니다. 실제 이번에 여기 밝힌 것도 마찬가지 이제까지 시험 발사가 아니라 실전 운연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얘기도 했거든요. 실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훈련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사거리라든가 사거리 그다음에 각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이래 해서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각도를 그렸을 때 괌까지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시위했다 이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것을 이제 방향을 그야말로 괌으로 향하게 했을 때는 충분하게 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이제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는 게 예를 들어 트럼프가 괌에도 그리고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건 사실 맞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첫째 방향 자체가 이번에 쏘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쏘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 또 사거리 자체도 2,700km니까 적어도 3,000km는 넘어줘야 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 자체에 괌에 직접 위협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또 그 본토는 말할 것 없이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냉철히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사실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괌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온 것이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국제사회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로 들어온 게 유엔 안보리에서 또 만장일치로 이 북미사일 규탄 성명을 채택을 했다. 이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제재에 대한 것들이 나왔지만 사실 그게 효과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일본을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아마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일이 같이 했지만요. 그러나 이제 어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이제 24시간 가장 빠른 시간에 이렇게 유엔에서 이런 성명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국제가 이제 하나로 이런 도발 자체를 같이 어떤 공동의 어떤 관심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문제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하나의 목소리를 국제사회가 같이 낼 수 있고 이런 것이 한미일이 하나가 돼서 같이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어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유엔에서 이런 것을 성명을 채택한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미국이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엔에서도 계속해서 성명도 내고 언론 발표도 하고 그런데 크게 여기서 더 진전해서 뭔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결정적인 것들. 예. 예를 들면 저 소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원유 공급하는 것,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은 뭐 실질적으로 사실 북한의 제재에 있어서 상당히 그 효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직 그거는 미완의 상태에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여타에 지속적으로 경제적 제재로 조여 나갈 것은 사실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사실 주도권을 완전히 들고 온 듯한 느낌입니다. 이 한반도가 한국과 일본, 우리나라와 일본에 던진 메시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뭐 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이번 미사일 자체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예. 북한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한미일 동맹, 한미일 이제 삼각이라고 하죠. 협력. 예. 뭐 동맹은 아니지만 그 뭐 미일 동맹과 또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의 군사 협력. 이거 자체를 어떤 붕괴시키고 와해시키는 어떤 그런 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에 경도되어 있는 뭐 일본과 한국의 어떤 그런 어떤 포지션을 또 흐트려 보려는 이런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어떤 같이 가고 있는 것은 어떤 변수가 아니고 상수거든요. 변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을 북한이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구조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일본을 넘어가고 이번 발사 자체는 말 그대로 어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말 그대로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오히려 바로 방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또는 또 중러, 지금 미국과 중러로 어떤 되게 되는 이 구도 내에서의 신냉전 구도의 새로운 어떤 벨트가 구성되는 이 공간 자체가 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도발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요. 이런 측면에서 이 돌아가는 판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추가해가지고 예. 얘기를 드린다면은 사실은 북한은 지금 그 전쟁 중이에요. 예. 그 소위 그 반미 대결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과 그러니까 대결전 속에서 지금 미사일 공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소위 그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 모습이 사실 보입니다. 예. 하나는 뭐냐? 일본을 위협을 해서 일본 내의 국내적 여론을 소위 이제 그 한미일 이 협력 체제를 깰 수 있도록 거기에서 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여론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지금 한미일 어떤 그 군사 협력이라든가 이런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타깃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여론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건 역시도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괜히 그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그 주둔해 있음으로써 그것으로 인해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하고 그것이 또 북한을 자극을 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미 본토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 예. 구태여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론을 조작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그 북한이 아니라 월남을 보면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월남에 있어서도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참전을 계속하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있어 희생이 많이 나오고 반전 여론을 어디서 만드느냐? 세계적으로 이것을 반전 여론. 그게 아마 유럽이 주 무대가 될 수 있는데 유럽에서 사실 반전 여론을 만들고 유럽에서 반전 여론을 만드는 게 미 국내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이 반전 여론 때문에 결국은 그 주월 미군이랍니까? 주월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이게 반제 반미 대전 속에서 이러한 형태의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바로 그런 희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여론 조성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그리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